성수기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유럽행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있는 게 있냐? 라고 물으시면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한항공 관계자님들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냥 제 영상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유럽행 티켓 예약하는 거 쉽지 않죠. 여기다가 비즈니스석을 원하신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361일 전에 땡 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사실상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년 전에, 그러니까 361일 전에 계획하겠습니까? 여행이란 게 갑작스럽게 계획되는 맛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설사 361일 전에 계획을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약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일리지는 쌓여가고 쓰고 싶은 항공권에도 쓰시지는 못합니다. 혹시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영상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에 대한 것이라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영상이에요. 제가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 유럽 갈 수 있는 좌석을 예매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아두시고 계신 분들은 후회 안 하실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가는 마일리지 비즈니스 항공권을 검색하시잖아요. 올 여름에 당연히 찾으실 수 없습니다. 갑하죠. 이렇게 마일리지는 쌓여가고만 있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자리는 없고요. 유럽까지 가는 긴 노선을 이코노미 좌석으로 타고 가기는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마일리지가 너무나도 아깝기만 하고요. 그런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요. 대한항공이 아닌 같은 항공연합의 스카이팀의 항공권을 찾아보시잖아요. 유럽 가시는 항공권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 대한항공의 노선, 대한항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요. 이 항공편을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유럽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할 때는요. 편도 기준 62,500마일이 들어요. 그리고 왕복은 125,000마일입니다. 그런데 스카이팀 항공권의 비즈니스 좌석을 예약하시잖아요. 이때는 왕복 기준 14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아시아나 항공 스타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왕복 기준 12만 마일인데 왜 스카이팀이 더 좋지도 않은데 14만 마일리지를 뺏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찌했건 이건 대한항공의 정책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유럽 왕복 같은 경우는 14만 마일리지를 차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자체 항공권을 마일리지로 이용할 때보다 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카이팀 항공권의 마일리지를 쓰시잖아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성수기에 사용하시면 돼요. 스카이팀 항공권 같은 경우는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에 사용하셔도 딱 14만 마일리지만 차감이 돼요. 대한항공의 유럽행 마일리지 항공권 같은 경우 비즈니스석은 성수기 때 편도 92,500마일 차감됩니다. 왕복으로 보면 18만 5천 마일이죠. 그러니까 여름 아니면 겨울 성수기에 잘 사용하신다면 마일 효율을 확 높이실 수 있는 겁니다. 스카이팀 항공권으로요. 그러면 성수기에 스카이팀 유럽행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있는 게 있냐? 라고 물으시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아두시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성수기에 사용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대한항공 스카이팀 마일리지 항공권에는 숨어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스카이팀 마일리지 항공권을 예약하시면요. 왕복 티켓 마일만 차감하면서 중간에 스탑 오버 여행을 끼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추가 마일 차감 없이 여행지를 하나 더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사실 제휴항공사의 마일리지 좌석을 예약할 때는 안 좋은 조건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좀 말도 안 되게 안 좋은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스탑 오버 여행을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아시아나 항공 스타 얼라이언스 티켓에는 없는 대한항공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가지고 왕복 티켓을 예약하시면 말 그대로 가는 편 또 오는 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노선을 예약하시는 거고요. 여행의 목적지는 한 군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는 편을 인천 파리 노선을 예약하시고 오는 편을 파리 인천으로 예약하시면 프랑스 파리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카이팀 마일리지 항공권을 이용하시면요. 인천 파리로 가서 파리를 여행하시고 또 주변 유럽 여행지를 다 여행하시고요. 파리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지 않고 베트남의 호치민으로 가서 인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며칠 동안 베트남을 관광하시고 그
다음에 호치민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리, 그러니까 유럽이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 거고요. 또 호치민이 두 번째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은 왕복 마일리지인 14만 마일만 쓰시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략적인 걸 아셨으니까 이제 어느 날짜에 스카이팀 항공권이 대한항공에 공유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검색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티켓이 남아있는 항공권을 찾아서 예약 가능한 노선을 몇 개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럽 쪽으로 예약 가능한 스카이팀 항공권에는 어디가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flightconnections.com에서 스카이팀 노선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플라이트 커넥션즈에서 원래는 항공연합의 노선을 한꺼번에 보려면 유료 회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구글에서 플라이트 커넥션즈 스카이팀이라고 치시면요. 맨 위에 스카이팀 플라이트 커넥션즈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가보면 여러분들께서 플라이트 커넥션즈의 구독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팀 노선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 얼라이언스도 이렇게 하시면 볼 수 있고요. 이게 언제 막힐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뚫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출발지를 인천으로 설정하시면요. 인천에서 출발하는 모든 스카이팀 항공 노선이 한눈에 보이죠. 그 중에서 유럽 쪽을 보면 상당히 많긴 한데 사실 이 대부분은 그냥 대한항공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대한항공 말고 다른 스카이팀 노선 같은 경우는 딱 3개예요. 에어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인천 파리 노선, 그리고 KLM에서 운영하는 인천 암스테르담 노선, 또 마지막으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운영하는 인천 코펜하겐 노선이요. 그런데 스칸디나비아, 사세 인천 코펜하겐 노선 같은 경우는 9월 12일에 노선이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확인을 해보면 9월 10일 이후라도 비즈니스석이 스카이팀에 공유된 건 안 보입니다. 이게 아마 날짜가 임박해지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안 보입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카이팀에 오픈될지 말지를요. 이코노미는 이미 오픈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죠. 지금 현재 가능한 노선은 아쉽지만 딱 2개예요. 에어프랑스를 이용해서 파리로 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KLM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7월 17일에 인천에서 파리로 들어가고요. 에어프랑스죠. 대략 일주일 정도 파리에 머물다가 7월 24일에 파리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즈니스 좌석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14만 마일리지 차감인데 세금은 좀 비싸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꽤 많죠. 참고로 여기서 세금을 자세히 보면 유류 할증료가 69만 2,100원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에어프랑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자체에서 거의 최대로 때린 거예요. 이게 사실 대한항공의 문제점입니다. 스카이팀 항공권에 원래 항공사랑은 무관하게 그냥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거죠. 우리 소비자는 그냥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스카이팀 항공권을 예약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세금 다 따져보시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래도 값어치가 충분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대한항공에서 스카이팀 비즈니스 좌석이 검색된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어떤 날에 항공권이 오픈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차마 예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으시잖아요. 스카이팀 항공권 같은 경우는 날짜를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찾으셔야 돼요. 사실상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무작정 검색하시면 안 되고요. 델타항공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출발을 인천, 도착을 파리로 하시고요. 편도 원웨이로 설정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가시고 싶은 날짜를 정하세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Shop with Miles라고 있는데 체크를 하시고요. 또 My Dates are Flexible 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도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항공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코노미로 만약 여행을 하실 거면 델타 메인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로 여행하실 분들은 델타 1으로 설정하신 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비즈니스 항공권을 검색할 거니까 델타 1으로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다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서치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치가 검색이 될 거예요. 이때 좌측 상단에 프라이스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치가 아닌 한 달치가 보입니다. 그리고선 이번에는 우측 상단에 non-stop, 그러니까 직항으로 된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공권은 대한항공에서도 검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선 저를 따라 했는데 델타항공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대한항공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좌석이 아예 없는 것처럼 나와요. 이건 그냥 대한항공 검색 엔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하면 또 나오고, 아니면 방금 나왔던 게 1분 뒤에 검색하면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말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하는 스타얼라이언스 검색 엔진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거를 기본으로 하셔서 검색하신다면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좌석을 찾는데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스카이팀 비즈니스 좌석으로 해가지고요, 유럽을 가고 그 다음에 올 때 대만 타이페이를 여행하는 스탑오버 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인천 파리 노선을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7월 17일, 19일, 22일, 8월 5일, 8월 6일에 인천 파리행 노선이 오픈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 들어갈 때는 에어프랑스로 파리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른 도시에서 나올 겁니다. 오픈조를 이용할 거예요. 특히 유럽 여행을 하실 때 오픈조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유익하실 겁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의 도시로 갔다가 유럽을 쭉 돌아다니다가 같은 도시로 나오면요, 아무래도 여행의 가성비가 좀 떨어져요. 볼 것도 많은 유럽인데 갈 곳도 많고 쭉 돌아다니다가 다시 같은 도시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픈조라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B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픈조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쪽을 쭉 돌다가 이번엔 독일 쪽으로 와가지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서 대만의 타이페이로 들어가는 일정을 볼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인천에서 유럽 들어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프랑스 그리고 KLM 밖에 지금은 없지만 대만의 중화항공 같은 경우는 유럽의 다양한 곳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화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대만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보면 8월 17일, 21일 그리고 29일에 티켓이 오픈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방금 찾은 일정들을 대한항공에서 검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만 인천 노선을 또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티켓이 남아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항공에서 검색하신 일정으로 날짜를 맞추신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검색을 하면요, 총 마일차감은 아까 왕복 이용할 때랑 똑같은 14만 마일리지예요. 심지어는 세금도 30만원 이상 적은 71만 3,500원이 나왔습니다. 내가 충분히 휴가를 내고 여행할 시간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여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한 번의 여행으로 유럽도 가고 그리고 올 때 대만도 보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유럽을 들어갈 때 파리 아니면 암스테르담 그리고 9월 이후라면 코펜하겐 정도 이렇게 3개 도시밖에 없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경유하시는 게 괜찮으시다면요, 가실 수 있는 목적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로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고 싶은 다른 도시로 가는 건데 이 경유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맞추시면요, 추가 마일 차감 없이 항공편을 하나 더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거의 꽉 채우게 맞추면은 하루 레이오버 여행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 레이오버 여행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항공권을 알아본 날짜가 7월 13일이거든요. 그리고 성수기 7월 8월 위주로 알아보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의 많은 항공권이 이미 예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꽉 차게 맞추는 레이오버 여행을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바르셀로나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을 해봤습니다. 파리에는 오후 3시 15분에 도착을 하고요, 다음날 오전 7시 15분에 파리에서 바르셀로나로 출발하는 비즈니스 좌석이 남아 있어서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목적지를 파리가 아닌 바르셀로나로 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귀국할 때도 오픈조를 이용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마드리드에서 출발을 해서 파리를 거쳤다가 파리로 가서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은 요번에는 타이페이 말고 베트남의 호치민으로 가서 호치민에서 스탑오버 하는 일정으로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호치민에서도 3박 4일을 하면서 베트남 여행을 하시고요, 8월 20일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일정을 만들어 봤는데 이 일정 같은 경우는 항공편을 5개 이용하는 거죠. 모두 비즈니스로요. 똑같이 14만 마일리지 차감되었고요, 세금은 대략 11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스카이팀 항공권으로 올 여름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해서 유럽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핵심은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날짜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참아왔던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대한항공 관계자님들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듣기 싫은 소리일 테니까 그냥 제 영상 끄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대한항공의 문제점들을 좀 나열하려고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되는 문제점들입니다. 괜히 마음 상하시지 마시고 혹시 제가 대한항공 욕하는 걸 듣기 싫으신 분들께서는 빨리 다른 채널로 영상 돌려주세요. 3, 2, 1, 고! 대한항공 스카이팀 마일리지 항공권 같은 경우는요, 편도 예약이 안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막아놨어요. 무조건 왕복 아니면 다구간 예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구간이라도 최종 도착지가 처음에 출발하는 공항이랑 같아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제가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 대해서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휴항공사의 마일리지 항공권을 편도 발권 막아놓은 항공사는 저는 대한항공밖에 못 봤습니다. 제가 대한항공 고객센터에다 문의한 적도 있어요. 편도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편도 이용하고 싶으면 왕복 끊어서 편도만 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건 스카이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대한항공이 만든 정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 거기다가 가족 합산 마일리지는 스카이팀 항공권에 못 쓰게 막아놨어요. 이것도 좀 치사한 거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 타 얼라이언스 항공권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시아나 세계여행 프로그램에도 가족 합산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도 발권도 가능하고요.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대한항공 가족 합산 마일리지를요 하나의 계정으로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된 방법입니다. 이게 대한항공에서 전산상으로 구멍 뚫린 오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채널에서 공개를 할지 아니면 공개를 하지 말지에 대해서는 괜히 공개했다가 막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스카이팀 예약할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비즈니스석을 예약할 때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유럽 들어가는 항공권이 비즈니스 좌석이 있어요. 스카이팀에 아까 우리가 찾았던 파리 노선이라고 치죠. 인천 파리 노선이 8월 6일에 있는데 내가 파리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편, 나의 목적지는 사실 파리가 아니라 다른 도시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항공편에서 비즈니스 좌석이 없고 이코노미석만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예약이 안 됩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 이동하는 거는 거리가 짧아도 비즈니스 좌석이 없으면 이코노미로 연결해서 가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대한항공에서는 아예 그렇게 비즈니스랑 이코노미가 섞여서 예약하는 거를 안 되게 홈페이지에서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약 가능한 노선이 크게 줄어든 셈입니다. 반면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도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를 섞어서 예약하는 걸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예약을 해도 마일 차감은 비즈니스 기준으로 차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막아놔서 이런 경우에 예약조차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금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의 스카이팀 항공권 세금 정책이 너무나 이상해요. 유류 할증료 부분이. 대한항공 자기네가 운항하는 항공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때리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기름도 넣지 않는 항공편인데 세금을 최대로 때려넣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검색했던 에어프랑스의 왕복 노선이 총 세금 107만 7,300원이 나왔었죠. 이 중에서 유류 할증료는 69만 2,1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공편을 에어프랑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잖아요. 총 세금이 미화로 610불 60센트가 나옵니다. 이걸 원화로 바꾸면 84만 2천원 정도예요. 지금 환율로요. 이 중에서 유류 할증료는 351불 40센트인데 이걸 원화로 바꾸면 48만 5천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원래 항공사보다도 22만원 정도 더 높은 유류 할증료를 먹여서 고객한테서 부당이득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죠. 고객이 봉입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스카이팀 예약창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분명히 좌석이 있습니다. 델타항공 홈페이지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분 전에 나왔어요. 근데 1분 후에 검색하면 또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계속 찾아보면 또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마치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테스트 통과한 자만이 스카이팀 예약의 자격을 주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접수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뭐 자기 돈을 써서라도 합병한 거면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받아서 한 거죠. 코로나 발생되면서 어쩔 수 없이 아시아나가 공중 분해되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대한항공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오늘 오랜만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스카이팀에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사용하는 영상은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대한항공은 많이 올리진 않았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이유 중에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그런 대한항공의 좀 문제점들로 인해서 대한항공에서 스카이팀의 마일을 쓰는 게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서요. 마일도 많이 차감이 되고 세금도 많이 내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유류 할증료가 없는 항공사들도 있잖아요. 싱가포르 항공, 폴란드 항공, 롯데 포르투갈, 유나이티드 항공.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마일리지 티켓 찾는 게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검색 같은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그런데 아무리 제 영상을 봐도 직접 하려고 하면 좀 안 된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전부터 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 마일리지 항공권을 검색해 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고선 좀 제 생각에서 벗어난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는 도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제가 많이 하던 부분이 아니기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드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도움 드리는 부분은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마일리지 좌석을 이코노미 또 비즈니스석을 찾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에 가입하시기 전에 꼭 여기 이 멤버십 설명드린 영상 보시고선 멤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일반적인 아시아나 아니면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면요. 멤버십 가입하시기 전에 저한테 따로 먼저 문의를 해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